네, 국어 의문론 10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6.4 모음 체계, 드디어 이제 모음 음소 체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오늘 녹화 영상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제때 듣는 사람들이. 네. 자, 132쪽 모음 체계에서는 이제 음성 체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모음 체계의 경우에는 우리 교재의 58쪽에 모음의 음성 체계가 있고요. 61쪽에 이중 모음의 음성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요. 일단 이제 우리가 모음의 단모음이죠. 단모음의 음소 체계를 58쪽과 133쪽을 비교를 해보면 당장 이제 중설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 체계에서는 고모음, 반고모음, 반저모음, 저모음과 같이 4단계로 어떤 개구도의 차이에 따라서 혀의 높낮이에 따른 모음을 분류를 했는데 음소 체계에서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밖에 차이가 고모음까지 이렇게 3개만 구별을 해놨어요. 일단은 이제 중설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설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사실은 한국어에서 중설모음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58쪽에 보면 어라고 하는 소리가 중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여기서 그렇게 큰 차이가 이제 그 위치가 표로 제시를 했을 때는 굉장히 확연한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후설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소적인 차원에서는 후설 모음에 이제 중설이 다 포함이 돼서 아가, 그러니까 의는 상대적으로 어나 아에 비해서 좀 더 후설의 위치에 가 있다. 우와 위치가 거의 가까워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의 높낮이를 보면 아 모음이 이제 제일 저모음으로서 가장 큰 개구도를 보여주는데 이게 굳이 아 모음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4단계까지 분류를 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의 경우는 라고 해서 고중저와 같이 133쪽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모음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음성 체계와 음소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32쪽을 보면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앞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부를 했지만 자음에 비해서 조음의 실현 영역이 훨씬 높고 또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항상 자음과는 달리 기준점이 카디널 마우얼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죠. 뭐 모음의 변이음에 대한 언급이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 변이음 공부를 했는데 모음에 대한 변이음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영역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보니 오히려 모음의 변이음은 얘기를 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몇몇 변이음적인 그런 실현 양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네. 끝에서 5째 줄에 보면 주로 인접한 자음들이 좋은 방법에 영향을 받는데 뭐 비자음의 앞과 뒤에서 모음들이 비모음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성적인 차원인 거죠. 또 유기음과 마찰음 뒤에서 고모음들이 무성음화 한다든지 이게 이제 유기음과 마찰음들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에스피레이션, 기식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식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대 진동을 지연시키죠. VOT 생각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성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주 6번을 보면 무성모음 앞에 오는 자음들은 유기음과 마찰음인데 공통적으로 조음을 할 때 공기의 방출이 많아서 성대 진동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치조 마찰음이 다른 자음의 평음이나 경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거 유기음이라는 걸로 배웠죠. 유기음적인 속성.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음성적으로 유기음과 마찰음 뒤에서 고모음들이 무성음화하는 그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모음의 변이적인 속성이에요. 또 중부방언의 노년층의 경우 두 개의 어를 변별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 음성학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58페이지에서 다시 보면 58페이지에 보면 두 개의 어가 있죠. 그래서 중설의 중모음에 해당하는 좀 더 그 혀의 높이가 높은 소리가 있고 후설에 조금 낮은 반저모음인,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거의 지금은 이거를 인식하는 변별하는 그런 세대는 좀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중부방언 이제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이제 아주 고령층의 경우에는 구별한다고 보아서 132쪽 맨 마지막 줄 중부방언의 노년층의 경우 어의 두 변이음을 구별하고 있어서 어두에서 단음일 때, 그다음 비어두에서 장음일 때 이제 이렇게 변별되어서 상황이 분포적인 그 소리가 분포한 상황에 따라서 변별되는 소리로 실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구별을 못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노년층이죠. 정말 나이가 많은. 네, 그 다음 13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셋째 줄을 보면, 133쪽 셋째 줄을 보면, 모음 체계를 말할 때 전설, 중설, 후설 같이 혀의 전후 위치 대립을 시리즈, 이제 계열 관계를 하고 고중저 같이 혀의 그 높이에 따른 것을 오더, 서열이라고 보기도 해요. 우리 앞에서 아마 계열, 서열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58쪽의 음성 체계와는 달리 혀의 높낮이는 고설성과 저설성만으로 이 양분법적인 자질로 충분히 변별이 되기 때문에 고중저만으로 변별하고 혀의 전후 위치도 후설성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후설성은 후설모음이고 마이너스 후설성은 이제 전설모음이 되는데 마이너스 전설성 마이너스 후설성이 뭐겠어요? 이제 그게 중설모음이 되긴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굳이 음소 체계에서 중설의 변별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133쪽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중설의 어와 후설의 어를 구별하지만 음운 체계에서는 역시 후설모음으로 포괄하여서 보고 음소로서는 변별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어에서 의문론적으로 중설과 후설의 위치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그래요. 크지가 않아서. 그리고 원순성에 따라서 이제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구별이 되어서 한국어의 모음 체계는 이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표준 발음법을 기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서법이라든지 맞춤법 그리고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때 대비해서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순수 학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응용 학문에서도 필요한 건데 133쪽에 보면 모음 음소 체계 A가 있고 134쪽으로 가면 모음 음소 체계 B가 있고 135쪽에 가면 모음 음소 체계 C와 D가 있어요. 자음하고는 참 다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음성 체계를 설명할 때 왜 카디나 바우얼이 필요하냐? 사실은 혀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물론 자음도 혀가 필요하긴 한데요. 자음에 비해서 혀의 그 자유로운 움직임이 훨씬 훨씬 더 이 아티큘레이터로서의 혀의 능동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음역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2학기에 나랑 국어사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국어의 역사뿐 한국어의 역사뿐 아니라 어떤 언어에도 모음 추이, vowel shift, 모음 추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모음의 음역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음도 음역 이동이 있어요. 자음의 음역 이동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지만 자음의 음역 이동에 비하면 모음의 음역 이동은 그야말로 굉장히 좀 음역 이동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영역 이동이 커요. 자음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 국어 안에서도 방언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음소 체계가 모음의
음역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방언마다 혹은 표준어 체계 안에서도 허용모음, 팔모음 체계냐, 실제 칠모음 체계냐, 또 어떤 특정 방언 체계냐에 따라서 음소 체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자음과는 달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133쪽의 그 음소 체계 A는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표준어 신모음 체계예요. 자, 이거 분명한 사실. 표준어 신모음 체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도 7모음이고 여러분도 대부분 7모음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음소 체계는 어디 갔더라? 135쪽의 음소 체계 C예요. 음소 체계 C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전설의 어이 아이 구별 못하잖아요. 구별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개가 되고 134쪽에 허용 8모음 체계 표준어에서 허용하는 8모음 그러니까 알아둬야 할 것은 여기서 어이 아이를 구별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전설의 2개의 애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표준 발음에서는 최소한 8모음까지는 변별을 해라. 최소한 8모음까지 그 결과적으로는 전설의 2개의 예를 변별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A와 B의 이제 그 모음 체계에서 133쪽의 A 모음 체계와 B 모음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표를 보면 다르죠. 표에 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전설의 원순 모음이 신모음 체계는 있어요. 네, 다시 133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외 앞에서 음성체계 했을 때 기억하죠? 선생님 지금 어떻게 발음했죠? 위외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죠. 여러분들이나 나는 다 이 단모음으로 발음 못해요. 단모음은 노년층, 서남방언의 노년층이라든지 지금 우리는 발음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규범 문법이라고 하는 것, 표준 발음이라는 것도 규범 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규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발음을 혹은 그 표기를 그 어휘를 사용하는 세대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규범으로 해야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보수적인 속성이에요. 규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어는 이 신모음 체계고 전설의 어이 아이뿐 아니라 전설의 원순 단모음까지 그런 경우에 만약에 표준 신모음 체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중모음 외 위는 없는 것이 되겠죠. 네, 현대국어에서 사실은 이제 많은 세대들이 특히 중고방언 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전설의 원순 모음도 그리고 전설의 단모음인 어이 아이도 변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3쪽 맨 아래쪽을 보면 표준어 신모음 체계는 전설모음 5개, 후설모음 5개로 대단히 대칭적이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symmetrical system 대칭적 체계다. 그러니까 언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칭을 향해 symmetrical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체계가 되면 대칭적인 체계를 향해서 변화를 해요. 그런데 그럼 대칭 체계가 지금 말하는 신모음 체계가 되게 대칭적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정태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변화해요. 그래서 7모음 체계 C를 가보세요. 135페이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 체계는 좀 뭐 대칭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네, 좀 뭔가 이렇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언어는 정태적인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믹 스트럭처라고 해요. 동적 구조체다. 그래서 유기체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말하죠.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그래요. 생명체가 아닌데 마치 유기체처럼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 어휘를 생각해서 보세요. 어휘 같은 경우 어떤 세대는 사용했던 어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는 다이나믹 스트럭처, 동적 구조체라고 해요. 근데 이 동적 구조체다 보니 균형의 체계를 가. 근데 또 균형을 깨지는 요소가 나와요. 그럼 또 그 균형을 깨지는 요소가 나오면 또 균형을 향해서 가요. 그럼 또 균형을 깨. 균형을 왜 깨냐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why, 언어가 왜 변화하느냐가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변화의 근본적인 동인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 이제 국어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시적으로 언어 변화의 어떤 체계를 배운다면 이런 체계들이 겹겹이 쌓여서 역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역사가 체계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근데 그 왜를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역사, 국어의 역사, 어떤 특정의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고 배우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34쪽으로 가서 네, 그래서 이 신모음 체계는 그 자음 체계에 달리 이제 큰 여기 이제 요거 얘기가 있네요. 그 134쪽 첫 번째 줄 교재 첫 번째 줄 잠깐 보겠습니다. 모음의 경우 그 조음의 실현 영역이 넓고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 국어의 모음 체계, 어떤 언어나 모음 체계는 다 비슷해요. 자음의 체계와는 달리 각 방언에 따라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게 되고 이 신모음 체계는 중부 방언과 서남 방언의 노년층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노년층이라고 하는 것도 80대, 90대, 80대 70대 선생님들 어쨌든 지금 교수들이 65세까지 정년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책에 거의 쓰시는 분은 없어요. 거의 쓰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4쪽에 음소체계 B는 표준어에서 허용하고 있는 8모음 체계예요. 그래 좋아. 젊은 세대들 너네들 전설의 원순 단모음 발음 못하니까 그거는 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렴. 그러나 전설의 어이 아이는 꼭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 표준 8모음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모음 체계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체계는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의 장년층 일부, 자, 그 속에 선생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장년층 일부와 북한방언의 장년층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설의 어이 아이를 잘 변별하는 거죠.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1900 선생님이 80년대 후반이에요. 80년대 후반에 이제 방언조사를 갔어요. 방언조사를 갔는데 이제 방언조사를 갔을 때 이제 정말 너무 웃겼던 것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이제 인포먼트라고 해요. 방언조사를 하는 그 대상자들을 인포먼트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면은 대학생이 온다 그러면 되게 환대도 해주시고 뭐 지금도 인심은 좋지만 환대도 해주시는데 여학생들을 너무 신기해 하세요. 왜냐하면 특히 고령층들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많이 남아 계시고 이분들은 거의 이름이 언년이 갓난이 뭐 이래요. 갓난이가 뭐냐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창씨개명 전에 일단은 호적 같은 걸 만들면서 이름을 이제 자기 호적을 올리는데 여자들이 자기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신사임당도 사임당에 사는 신씨예요. 네.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여러분들 토지에서 볼 수 있는 뭐 산청댁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태릉이 고향인데 태릉에서 자라고 했는데 뭐 어디 저기 무슨 어디라고 할까요? 저기 면목동으로 시집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태릉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에 보면 하만댁, 산청댁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청댁은 산청에서 이 하동으로 시집으로 하만에서 시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엄마가 되죠. 한국 사회에 사실은 여성들의 이름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 누구 엄마로 불리잖아요.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직장 여성들의 경우에도 선생님도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서울여대 일찍 와서 박사 논문 받자마자 30대 초반에 서울여대 와서 그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상태로 이제 취직을 하다 보니 대학 시절에 같이 공부하던 이제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뭐 누구를 만날 기회도 없었고 뭐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뭐 거의 뭐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이제 18학번 우리 아들 네, 정말 걔도 참 네, 그러니까 뭐 승진하고 너무나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뭐 동네에 뭐 비슷한 또래에 뭐
뭐 요새는 뭐 조리원 동기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조리원 이런 개념도 초기에는 거의 좀 시설이 낳고 해서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끔 가는 일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순간 아무개 엄마가 되더라고요. 아무개 엄마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리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이상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많은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보다 훨씬 선생님 늦게 애를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부형들이 선생님보다 많게는 10살 정도 어린 10살 정도 어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다들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라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아직은 근데 이거는 개인의 여성들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닥칠 문제가 앞으로는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결혼을 안 하지만 아이를 낳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여성들의 커리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 결혼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그 과정이 근데 그건 굉장한 책임이거든요. 굉장한 책임이기 때문에 뭐 나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난 내 몰라라 이건 또 아닌 거죠. 그럴 거면은 선택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참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돈 얼마를 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출산 장려가 과연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상당히 회의적이고 글쎄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이 중에 여러분들 뭐 그렇죠. 너무 딴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방문조사를 가면 할머니들이 너무 신기해하세요. 왜냐면 거의 무학이신 분들이 많아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학생이라는 게 왜 처자들이 이렇게 이름도 안 모르고 왜 처자들이 혹은 색시 혹은 샥시라고 불러요. 색시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거의 가이를 구별을 못하면 이래 정말 그렇게 남녀 차별을 받고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래서 샥시들은 공부를 하면 안 돼. 빨리 시집을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딴 얘기를 너무 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134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는 중부방언과 서남방언의 노년층 그리고 북한방언에서는 이 아이가 확실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아이를 구별을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아이를 발음하지 못하고 어이를 발음을 해요. 사실은 어이와 아이의 중간 음역이라는 게 더 정확하기는 해요. 더 정확하기는 한데 개구더가 더 큰 아이를 발음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서남방언과 중부방언의 노년층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반면에 이제 현대 한국어의 대표적인 모음 음소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칠모음 체계는 이제 시 체계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이아이를 변별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설의 원순담 이외에는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각주 8번을 보면 여러분들 음성기호 다 외우라고는 했는데 이게 대문자 2로 쓰는 경우는 이제 개구도의 애와 어이와 아이 중간 음역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5쪽으로 가면 이 시 체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쓰는 체계라고 할 수 있고 팔모음 체계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대칭적인 체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D 체계는 동남방언의 체계인데요. 말하자면 경상도 방언의 체계입니다.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체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음소 D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2차 시 마치고 3차 시에 135쪽 동남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시에 봐요.